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로 일주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세계 일주 그 여행 코스를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은 아프리카 전체 그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지난번에 우리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모로코와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마다가스칼과 모리셔스,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루트가 되겠습니다. 여행 국가를 보면은 이집트 시작해서 모로코, 서아프리카의 가나, 토고,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그리고 모잠비크, 모리셔스, 마다가스칼, 그리고 남아공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코스입니다. 아프리카답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행의 원칙은 현지화입니다. 대중교통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오토바이와 운전수를 구해서 타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히치하이킹도 해야 되고, 트럭도 타야 되고. 대중교통 버스가 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손님이 꽉 차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네, 저는 뭐 24시간 또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 그래도 그 이동 과정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생깁니다. 정류장에 사면서 같이 데워 먹고 차도 끓여 먹고 노래도 부르고, 네, 납치도 할 뻔하고 주민들이 구해주고, 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이동 정류장과 이동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 아프리카이기도 합니다. 네, 현지식을 먹는데 식당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곡물 가루,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거 사 먹고 주로 이제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는 치안이 또 불안하고, 또 그 마을에 방문하려면 친구를 사귀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친구 가이드를 이제 사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여행의 노하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 중요한 관심은 뭐 아프리카의 진정한 그 원시적인 자연환경,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리고 아프리카의 역사, 또 그 공동체, 또 로컬리티, 네, 건축 문화, 또 아프리카의 그 독특한 토속적 예술,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여행지는 그런 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요. 기자의 이제 대피라미드로부터 사카라 계단식 피라미드, 룩소르의 람세 창전, 세계 최대의 고인돌 페지를 필두로 해서 아이트 베나도, 엘미나, 원시적인 그 생태주택이 있는 나티팅구, 또 아프리카의 감성, 부족장 주거지 티에벨레, 또 세계 최대의 건축인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젠네, 그리고 인류학, 살아있는 인류학 전시장인 도곤 빌리지, 또 제2의 예루살렘 랄리벨라, 그리고 아직도 원시 부족이 그대로 옛 모습 살고 있는 징카, 또 마사이족을 찾아서 아루샤, 또 우리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 예, 응고롱고로 아루샤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세계 최대의 초가 건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람으로 가서 스와힐리 문명이 살아있는 정말 그 속초 타운의 아름다운 공동체도 봤고요. 잔지바르 거쳐서 말라이 호수, 예, 정말 호수의 생태적인 경관과 모든 것이 생태적으로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빅폴, 빅토리아 폭포. 이 과수도 멋있고, 뭐 다른 멋있는 폭포가 많은데요. 저는 이 빅토리아 폭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로 넘어가서 남아프리카의 최대 제국이 있었던 그레이트 짐바브웨. 네, 잉카 제국의 어떤 그 건축 유산과 유사한 그런 석조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전성기의 석조 건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잠비크 섬. 여기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양 노예제가 제일 처음 시작된 모리셔스에서 슬픈 노예들의 스토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축소판인 마다가스카르. 네, 여기는 자연도 아프리카의 축소판 같고 또 멋진 그 가번 나무 숲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줄루족이 사는 울룬디, 네, 제일 용맹한 부족이라고 그러죠. 네, 거기에 또 그 마을이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드라켄스버그가 남아프리카의 거대한 산맥 줄기인데요. 거기 언더버그에 가서 진정한 그 부시맨 샨족의 바위 예술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지구상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그걸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샤니패스를 이제 건너서 이제 레소토 가서 모코트론. 레소토에 정말 토속적인 그런 이제 경관과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남아공을 가로질러서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피날레 만델라를 만나고 인류 해방의 장소를 여행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북쪽의 3분의 1은 사막입니다. 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유목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제 많이 생겨서 지금 이제 이 말리 북부나 이런 쪽에는 어, 외국인 납치도 있고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 중앙은 완전히 이제 밀림이죠. 특히 이 콩고 민주공화국 여기는 세계의 허파 아마존과 더불어서 산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 마다가스카르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축소판. 남아프리카가 또 여기 사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산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에 또 사막이 있고요. 음, 그래서 아프리카는 정말 다양한 자연과 지형을 가지고 있다. 처음 출발이 이제 기자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여기는 아주 오래전에 갔기 때문에 사진이 제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갔다 온 이 사진을 제가 잠깐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딸은 이제 낙타를 타고 가고 있지만 저는 여기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 정말 열사의 사막에서 이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을까? 왜 지었을까? 누가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고 싶어서 여행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런 이제 의문을 풀었습니다. 이집트에 이제 또 중요한 도시가 룩소르입니다. 신왕국의 수도였던 테베죠. 여기에는 이제 많은 신전과 또 장제전 있고요. 이렇게 또 왕가의 계곡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룩소르 장전에서 또 우리 한국 청년이 기절해 있는 것을 어, 살려낸 적도 있고요.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로코로 넘어가서 이 1000년 이상 된 중세 보행 도시. 네, 정말 10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이 성문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이런 도시가 세상에 남아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1000년 전으로 시간 이동과 공간 이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모로코에 또 하나 이제 제가 감동한 이 유산은 아이트 벤 하도우 이 벽돌 한 장을 쌓아서
그리고 이제 겉에 미장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림 엽서 같은 경관을 만들어낸 곳인데요.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이슬람이 쫓겨나면서 기술자들이 다 와서 정착한 곳이 모로코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아주 멋지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모로코에는. 그래서 모로코가 아프리카를 처음 여행하실 때 예, 저는 그 모로코를 추천합니다. 안전하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해서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빨리 안정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 모로코 여행이 예, 저는 강추합니다. 서아프리카는 제가 이제 가나의 아크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쭉 보고 토고와 베냉, 예, 그 다음에 쭉 북쪽으로 가서 나티팅구 여기 부쿤베가 이제 아프리카의 원시 생태주택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키나파소의 이 와가두구 예, 그 수도입니다. 여기서 그 아프리카 감성주택 부족장 주거지 티에벨레를 갔다가 말리의 시카소, 네, 어, 젠네, 도곤빌리지 보고 수도 바마코로 해서 이제 서아프리카 여행은 진행이 됐는데요. 서아프리카가 진짜 이제 아프리카죠. 사하라 이남이. 왜냐하면 북아프간에 중동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여러 가지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우선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이 말라리아 모기는 저녁 때 잘못해서 아주 센 놈한테 물리거나 여러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물리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료약도 마땅치 않고 예방약도 예, 마땅치 않고 이게 정말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기장을 하나 가져가려고 겨울에 갔는데요. 우리나라 겨울에 아무데도 이 모기장을 안 팔아서 제 딸애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전국에 있는 물류창고를 다 뒤져가지고 네, 요거를 사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 초창기에는 무서워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뭐, 네,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답사기도 쓰고 모든 걸 이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약간 구세주와 같은 네, 그런 텐트고요. 아프리카의 쿠마시에는 이제 서아프리카 이 최대 규모가 가나의 쿠마시에 있습니다. 이 시장에 딱 내려서 보는 순간 와, 정말 아프리카에 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가 이제 시장은 이 안쪽이고, 여기는 시장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좌판을 열고, 장을 보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나절을 이렇게 구경을 다녔는데, 여기 가기 전에 굉장히 머리도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데 여기 한나절 이렇게 시장을 돌고 나니까, 모든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네, 그런 약간 정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집중해서 이제 뭘 이렇게 구경을 하러 다니니까 그런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루를 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는 네, 그런 그냥 일상 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민 없는 일상일 수도 있겠다. 특별하게 뭐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삶도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지만,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 이런 제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팔러 다니고 어, 이렇게 하는데요. 요건 이게 원래 이제 아프리카 음악이 있는데 시장 풍경이 있는데 이게 줌이라 이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공유를 하면서 나중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가나의 그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이전에 코피 아난이라고 사무총장이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케이프 코스트라고 해서 그 노예 마을이 있는 그런 노예 성이 있는 근처인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손잡고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뭐 코찔찔해야 돼, 뭐 꿰짝 말라야 되는데 너무 잘생기고 건강해 보여서 제가 좀 아프리카에 대한 그, 그 안심한 그런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제 엘미나라고 하는 이 골드 코스트 그 대서양변인데 여기 한 500km 정도 이렇게 성들이 쭉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금을 이렇게 거래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제일 먼저 지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들어왔고 영국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금이 떨어지니까 이제 노예를 잡아서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기를 현지 가이드를 통해 들었는데요. 여기까지 오는데 일단 절반이 죽습니다. 서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에서 이제 잡혀오는데 걸어서 오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제 죽고 여기 와서 이제 수용소에서 손발이 묶여서 3개월 동안 지냅니다. 그냥 먹을 빵만 던져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배설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부정의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버텨서 살아남으면 이제 이 돌아오지 못하는 분으로 해서 이제 팔려나갑니다. 중남미의 그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팔려나가죠. 제가 이거를 참 제가 여기 어,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글로 썼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쓴 아프리카 책에 이렇게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정말 그 어떻게 모든 지옥과 같은 상황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살아남으면 이제 여기 이 게이트 오브 노 리턴에서 돌아올 수 없는 문, 여기를 지나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밖에는 풍경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의 풍경을 보고 노예로 팔려나가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징적인 상징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예 마을에 이제 그 후손들이 사는 이 어부의 마을로 가봤는데요. 지금은 옛날 그 노예의 그 슬픈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아주 바쁜 그런 어부 마을이었습니다. 배를 손질하고 또 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고기 잡으러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의 그 아픈 흔적이 지금은 직접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 여행을 마치고 이웃 나라인 토고의 수도 로메로 이동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대서양변으로 가는 거죠. 네,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뭐 서너 시간 기다렸지만 또 옆에 그러니까 의자가 3인역이면 한 4명을 이렇게 태웁니다. 꽉 끼고 저는 이제 통로 쪽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하나만 걸치고 이렇게 겨우 가는데 옆에 아마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는 계속 뭘 먹습니다. 제가 좀 냄새에 강한데도 정말 좀 역겨운 그런 냄새가 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거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그 대서양의 아프리카의 경관과 시원한 바람 이것 때문에 버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해변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는 생태 예술가입니다. 조개 껍질, 다양한 조개 껍질을 가지고 이런 지구의 평화와 뭐 종교의 통합 이런 걸 같이 위해서 이렇게 예술하고 있는데요. 부인은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부인은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일을 가져라 이러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나와서 예술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이제 주는 그런 약간 기부금을 가지고 부인에게 대한 양육비를 주고 자기도 생활을 하는데 네, 저도 이런 생태적인 예술이 토고에 꽃피길 바라면서 약간의 기부금을
시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이웃나라 베냉입니다. 베냉의 시장, 뭐 아프리칸 시장이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국가 필요 없다. 시장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있다. 시장에서 모든 어, 교환을 하고 필요한 또 재화를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곳이 시장입니다. 네, 여기 코토nou 시장에 또 흥겨운 음악인데 이것도 지금 줌에서는 플레이가 안 돼서 좀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냉의 북쪽인 중북부의 나티팅구라는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인류의 그 아프리카의 그 정말 생태적인 주택을 보러 제가 갔습니다. 근데 식당이 없습니다. 어제 버스에서 하루 종일 잘 먹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길거리로 혹시 식당을 있나 찾아보니까 식당은 없고 길거리에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옥수수 약간 네 뭐 떡? 예, 옥수수 떡 같은 거하고 여기 소위 카레라는 걸 파는데 치킨 카레라고 합니다. 근데 치킨은 없습니다. 그냥 감자만 있고 네, 치킨은 여기서 아마 헤엄쳐서 어디로 갔는지 없고 네, 요거 한 요 옥수수 치킨 카레 요 한 그릇에 500원.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네, 그 뒤로도 이 옥수수 이 약간 이 예, 빵 같은 거를 자주 사 먹었는데 맛있긴 한데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옥수수가. 네,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팔면 이렇게 그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데 가서 좀 도와주고 네, 이것도 옥수수를 좀 절구질하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개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 싶은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 요 청년과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렌트를 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렌트하면 이제 운전기사가 같이 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제 선금을 주니까 딱 갈 만큼만 이제 석유를 넣습니다. 절대로 미리미리 채워놓지는 않습니다. 정말 절약하는 생활을 하는 곳이 아프리카고 그래서 이 두 개면 제가 이제 가는 마을까지 한 50km 정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채웠고요. 자, 가는 도중에 많은 정말 이 타타우스라고 하는 이 인류 최초의 그 원형, 아프리카 최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주택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한 5, 600년 된 그런 주택들인데요. 정말 토속적이고 이곳의 흙이 이제 붉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 컬러에 여기 이제 이렇게 또 고깔 씌운 것은 또 식량 창고, 또 아이들의 방. 이게 원형통의 2층의 높이입니다. 작은 원형을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원형통이 있고 거기 옆에 이렇게 붙여가는. 그래서 그 원형통이 여러 개인 형식으로도 발전하고 다양한 이제 주택을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약간 뭐 나무와 비슷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 경관에. 네, 그리고 이제 곡식 창고도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정말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하나도 인공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정말 토속적인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 토고 여행 마치고 네, 부르키나파소로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경 도시에서 탄 버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탄 버스 중에 가장 좋은 버스입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는 가장 가난한데 이 차량은 또이 새거가 많았어요. 어느 버스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걸 다 실습니다. 이 안에는 닭도 있고 양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좋은 점은 여행자에게 이렇게 과일이나 뭐 곡물, 가른 거, 먹을 거를 팔러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 먹으면서 다닐 수 있었거든요. 네. 값은 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두구에 갔는데 아주 밤 늦게 도착해서 숙소를 못 찾고 아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 오마르라는 이 파란색 옷을 입은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너 왜 이렇게 헤매느냐. 그래서 제가 숙소를 못 찾는다 그랬더니
숙소를 찾아주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줬습니다. 네, 다음날 만리 비자 내주는 것도 도와주고 국립박물관도 안내해주고 자기 친구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저를 태워 다니면서 쭉 이제 와가두구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잘 통해가지고 제가 아, 티에벨레라는 곳을 가고 싶은데 차를 렌트해서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 좋다고. 이 친구는 이제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국가대학을 나온 아주 그 인재입니다. 잘생기도 잘생겼고요. 근데 취직을 못합니다. 딸이 셋인데 결혼해서. 왜냐? 대통령 취직 아니면 신청 아니면 여기서는 취직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권 얘기만 나오면 막 비판에 막 열을 올려서 제가 가능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제 운전사. 희한하게 그 가이드 친구는 술 안 먹고 운전사가 술을 먹습니다. 예, 완전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기념해서 이제 막걸리 한 잔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 요 티에벨레.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그 주거지 중에 가장 감성적이고, 정말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아프리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주거지였습니다. 형태도 그렇고, 이런 칼라 문양도 그렇고, 예, 정말, 이걸 보고서, 야, 진짜 이제 아프리카에서 진짜 볼 만한 걸 봤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을 중에서도 이제 요게 이제 부족장 어머니가 사는 그 대왕 대비 마마가 사는 그런 집인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 출입구가 되게 낮습니다. 60cm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면 또 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서 잘못하면 넘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방어형 주택입니다. 이제 다른 부족이 쳐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안에서 딱 제압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업적 이런 거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또 이런 패턴. 네. 부르키나파소는 이 삼각형 패턴을 많이 쓰거든요. 삼각형 패턴. 이렇게 마름모, 물결, 이런 이제 패턴을 넣어서 아름답게 꾸미는데, 여기 이제 골조는 남성이 하고, 이렇게 페인팅은 여성이 합니다. 성별로 딱 건축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그것도 재밌었습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흑침대도 있고, 좀 아궁이도 있는데, 정말 토속적이고, 제가 흑침대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누워서 있었는데, 시원하고, 아프리카 여행에 정말 피로를 싹 풀어주는 이제 그런, 네, 우리를 말하는 게 황토집입니다. 아까 그 이제 오마르 친구와 여행을 이제 쭉 같이 하기로 했는데, 렌터카 분쟁이 생겨서, 렌터카비를 2배를 요구하고, 차가 중간에 고장나고 그래서, 또 그 주인이 그 렌터카 예약한 비용을 다 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은 이제 오마르 친구 때문에 승소를 했는데, 이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저를 막 이제, 아, 위협을 하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탈출하듯이 말리로 왔습니다. 이 말리 국경에 있는 도시가 시카소인데요.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젠네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가 24시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친구인데, 어, 이, 치- 이 친구와 함께 또 다른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여기서 24시간을 이제 머물렀는데, 재밌는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기서 같이 이제 이동하려는 사람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곳의 문화를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버스가 안 가니까 제가 택시를 이제 대절하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거기 현지 주민들이 전부 제 뜯어 말렸습니다. 제 가방을 막 뺏어가고 못 가게. 나중에 보니까 그 택시를 타면 이제 납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몸값 요구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그, 그 사회 안전망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60시간 만에 요 시카소에서 이 제가 보고 싶었던 이 세계 최대 흑건축 그랜드 모스크를 보게 됐는데요. 밤 늦게 도착해서 그 야경을 봤습니다. 정말 모든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경험을 했고요. 60시간의 피로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예,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곳이고, 이건 아침에 본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말이 또, 이렇게 달구질 끌고 가고, 요거는 이제 여름이 되면 다 녹아내리거든요.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 흙을 이제 흘러내리는 흙을 보수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제 우기가 끝나면 주민들이 흙 건축 보수 축제를 엽니다. 예, 이게 젠네의 또 자부심이고 자랑이기도 합니다. 예, 그 축제를 할 때 이게 여행 가면 아마 최고일 거고요. 월요일 날은 이제 월요 시장이 열려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시장을 열고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여같이 이제 요 젠네 그랜드 모스크는 이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이 사회의 자부심, 정체성이고 또 경제적 활동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 교육의 현장. 아침에 여기 학교도 열립니다. 리스크. 정말 하나의 건축이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를 제가 배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젠느 옆에서 도곤 빌리지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본 배인데요. 이게 팀북투 가는 겁니다. 팀북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투아그레 쪽들 과거에 이제 커다란 문명의 도시였는데요. 현재도 이제 볼 만한 건축이 많은데 여길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외국인 2명이 납치돼서 프랑스인 2명이 그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여기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북투 가는 배를 이제 보면 이거 타고 2박 3일을 이제 가야 됩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2박 3일을 먹고 자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깔아앉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곳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젠네 다음에 한 곳이 이제 도곤 빌리지인데요. 이 반디아가라라는 지역이 절벽이 있는데 이 길이가 150km입니다. 150km인데 이 절벽 위아래에 도곤족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어, 한 700년 전에 이곳으로 이제 그 아랍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여기서 외부와의 관계를 탁 끊고 고립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생활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살아있는 인류학 박물관이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고요. 89년에 이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벽 위에서 마을을 보고 밑에 내려가서 보고 또 중간에도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250km니까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3박 4일 정도 이렇게 이 마을을 그 여기에 사는 그 친구 가이드와 함께 민박을 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 꼭대기인 마을이기 때문에 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집을 주로 짓고 아직도 절구로 찧어서 밥을 해 먹고 진짜 완전 과거로 돌아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족장 주거지인데요. 이렇게 큰 대물을 만들 수 있는 건 부족장만 지을 수 있습니다. 부족장, 여기 이제 가이드 친구고 트루페라고. 요거는 이제 부족장, 또 부족장 사모님을 이제 만나서 마을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곤빌리지의 특이한 건축입니다. 네, 요게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곳인데 이게 이 건물의 용도가 뭘까? 딱 사람 키 높이거든요, 높이가. 여기 이제 이렇게 머리를 한참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용도가 뭘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 보세요. 정답은 마을회관입니다. 이렇게 마을회관을 이제 키가 낮게 지은 거는 일단 회의 장소 들어갈 때 고개를 숙여서 겸손을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서 회의하다가 절대 화를 내면 내지 마라. 화를 내서 벌떡 일어나면 돌 머리 천정에 머리를 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마을의 어떤 철학이 담긴 그런 곳이고요. 요 외에 있는 짚은 이제 가물었을 때 동물들의 비상식량입니다. 여기는 가축이 가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상식량을
챙겨두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을 주민의 집에서 자는데 여분의 방이 없으니까 그 뭐 그냥 창고 같은 데서 잡니다. 창고에 통나무를 쌓아놓은데 이제 담요 하나 깔아주는데 어떻게 누워도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구불구불하니까 통나무가. 그런데도 막 저녁에 주전자 하나로 샤워를 하고 쏟아지는 별을 보다가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깊은 잠을 잡니다.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침을 해주는데 그냥 뭐 이건 특별한 이제 약간 치킨 냄새가 나서 나와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치킨은 아니고요. 그냥 아까 그 고구마, 저 옥수수 그 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튀긴 겁니다. 예, 그래도 너무 맛있고요. 이거와 차 한 잔, 물론 이제 아침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루 종일 걷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나 너무너무 새로운 걸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잘 못 먹는 거는 좀 예,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예, 여기 갔다 와서 제가 물론 이제 5kg 빠졌는데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절벽 아래는 황토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흙으로 이렇게 짓습니다. 교회도 흙이고, 창고도 흙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면 집을 졌다가 사람이 안 살면 또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자연에 해가 없는,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지속 가능한 건축이죠. 탄소 중립입니다. 완전히. 네. 여기 뭐 전기도 없고, 에너지도 쓰지 않고, 이런 마을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동아프리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에티오피아, 케냐, 네, 탄자니아, 네, 우간다 이런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요. 소말리아 이런 데 위험하고 수단도 좀 분쟁이 있고요. 그리고 케냐도 예,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어서 조금 이제 신경이 쓰였습니다. 먼저 이제 에티오피아 일주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케냐는 제가 조금 아프리카 여행에 자신이 생겨서 가족 전체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요. 어려움도 겪었고. 근데 우리 가족들이 제가 이제 이 배낭여행, 독립여행 다니니까 항상 궁금했는데 저랑 같이 여행을 해보고 이제 저 여행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티오피아는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 위에 악수미나 라리벨라 이 유적을 보기 위해서는 이 지면선을 횡단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그때 제가 탄 버스인데요. 고장나서 지금 중턱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이 경관이 너무 멋있고 또 주민들하고 가면서 뭐 계속 노래 부르고 저는 따라 부르고 흉내내고 뭐 잘 못하니까 또 웃고 네, 그런 이제 것 때문에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도착해서 정말 철창 같은 숙소에서 콘크리트 마감도 안 하고 그냥 밑에 아무런 린넨도 없는 매트리스 하나에서 잤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면서도 이렇게 신세계에 와서 정말 새로운 것을 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난 자연을 보고 건축을 보고 이러면서 행복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서 이제 원숭이 대가족이 사는 곳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바분이라고 여기 가슴이 이제 빨간 그런 원숭이입니다. 예, 여기서 막 수백 마리가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데 한참 동안 관찰해 보니까 우리 뭐 인간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대장이 있고 또 시중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감명받은 이 건축 유산은 바로 이 라리벨라에 있는 암굴 교회입니다. 이게 원래 바위였죠. 근데 바위를 파내서 이렇게 경사로 길 진입로 만들고 마당 만들고 교회 만들고 그 안에 또 다 파내가지고 강단도 있고 베드로상도 있고 유다상도 있고
네, 정말 엄청난. 야, 이게 라리벨라 왕이 이제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겠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슬람에 이제 함락되고 나서 그래서 이런 11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야, 정말 신앙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이제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이제 가장 번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 교회 마당인데요. 이제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노숙하면서 정말 그 순례의 기쁨을 누리는데 제가 뭐 굉장히 이런 분위기에 감동했습니다. 아, 뭐 지상의 천국이 여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남쪽에는 원시 부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여 개. 이런 곳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은. 어, 네, 거기에 이제 디메카라는 시장에 이 젊은이들을 제가 찍었는데 이 패션이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은 시장에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다가 부모 허락받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중요한 만남의 장소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동네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얻어 먹었습니다. 예, 돈도 받지 않고요. 이거 하나를 제가 목말라서 벌컥벌컥 먹었더니 한 잔을 더 줘서 2병을 마셨더니 바로 이제 취기가 와서 이거 좀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부족 중에 하나는 무르시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 무르시 쪽은 용맹하고 유목합니다. 이런 집, 무덤 같은 이런 집을 이제 해체해가지고 다시 이동하고. 근데 여기 이제 유명한 게 이 접시를 낀 처녀들.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 방송에도 뭐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접시가 클수록 미인입니다. 요 아가씨가 더 미인이죠. 제 눈에는 이 아가씨가 더 미인인데 접시가 커야 미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접시가 클수록 흉하니까 전쟁이 나거나 납치 위험이 있을 때 이제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미인의 정의입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인데요. 지금 이제 성년들은 다 목적을 나갔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딱 폼을 잡고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용사들, 청소년 용사들입니다. 어, 뭐, 벌써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약간 취기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나가온 사이 마을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방어하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우간다에 갔다가 서쪽에 그 이제 콩고하고 르완다 국경에서 이제 고릴라를 보러 갔는데요. 부인디 국립공원에. 고릴라는 예약이 꽉 차가지고 보질 못했고 대신 피그미족이 사는 마을을 봤습니다. 정말 순박하고 제가 가니까 막 환영의 노래 주민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줬는데 집도 정말 심플하죠. 여기 아이들 2명이 있었는데 표정이 얼마나 좋은지 아, 제가 이게 찍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피그미족은 그 노건족이 사는 반디아 갈라프토니까 쫓겨와서 지금 이제 이런 아프리카 중앙 밀림지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점점 이제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이 마을 여기는 이제 아루샤 탄자니아인데요. 제가 케냐에서도 봤고 이제 가면은 이렇게 환영식을 해줍니다. 남자들이 장대를 띄고 막 뛰죠. 그리고 여자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합창을 해주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이제 하는데요. 이렇게 뺑 돌아서 집이 져 있고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제 골조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마감은 소똥으로 합니다. 소똥이 여러 가지 단열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띄어서 연료로도 쓸 수 있고 어느 거 하나 버리는 게 없는 거죠. 아프리카 이제 자연 동물의 왕국을 보려면 이 세렝게티와 응고롱고로로 가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한 2박 3일 정도 이 사파리 차를 타고 이렇게
동물들을 봤는데요. 정말 수많은 동물을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응고롱고로 아닌데요. 여기는 이렇게 분화가 오기 때문에 동물이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람도 이 급경사니까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의 그 개체수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사파리하기 좋은 곳입니다. 네, 이게 또 이 맹수들이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데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맹수가 나무 위에 있는데 네, 정답은 치타입니다. 치타가 여기 이제 큰 치타가 있고 여기 새끼 치타가 있습니다. 치타는 굉장히 샤이해서 숨어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제가 달리는 걸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야, 치타가 진짜 멋진 그런 동물. 요거는 많은 동물을 봤지만 제가 인상에 많이 남아있는 하이에나 새끼입니다. 하이에나는 보통 이제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례차례 와서 이제 먹거든요. 콘도 독수리도 오고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딱 쓰레기 청소를 하는 게 바로 이 하이에나입니다. 그래서 되게 무섭고 좀 못생겼다고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데 새끼 때는 다 귀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라무, 그러니까 케냐의 완전 동쪽, 에 에 있는 스와힐리 문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고유한 그 문명.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이 미로에서 여기도 이제 그 제가 가기 한 달 전에 우리 가족이 가기 한 달 전에 이렇게 또 납치 사건이 나가지고 관광객이 없어서 그냥 이 호텔 통째로 우리 가족이 통째로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골목길 도시인데 이 중앙광장에서 주민들이 쫙 모여서 이 커다란 이 그 전광판에서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었어요. 같이 울고 막. 야, 이게 제 모든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직도 있구나. 이거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이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라이 호수의 여러 도시를 봤는데요. 저는 이 케이프 맥클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밤늦게 제 딸하고 여기는 둘이 갔거든요. 남아프리카는. 밤늦게 이제 도착해서 트럭에 서가지고 이제 그 정말 힘들게 이동을 했는데요. 그 여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운무가 있고 그 말라이 호수가 이 경치가 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쭉 걸어가다 보니까 이건 제 이제 머물렀던 이제 숙소 건축이고요. 아침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여기 전에 밑에 있었는데요. 걸어가 보니까 여기서 아주머니들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이 국립공원 세계문화유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오염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제도 강하게 안 쓰고 주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침에 달 뜨는 거 다리에 남아 있죠.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질 땐 노을을 따라서 딸과 함께 또 커누를 노져서 탁 이렇게 가본 적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멸치 낚시배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다 와가지고 이걸 이제 내려주고 또 한 통씩 얻어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놀고 이런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말라이 호수 주변에 이 건축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목조 건축인데 아주 시원하고 이런 그 지붕 형태라든지 너무 이 주변과 잘 어울린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비아로 넘어가서 이제 사우스 루앙가 국립공원을 갔거든요. 여기도 좀 사파리를 할까 하고 갔는데 여기서 재밌게 본 거는 바로 이 흰개미 집입니다. 이 흰개미가 이렇게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흰개미가 집을 지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흰개미가 이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배설을 하는데 그 안에 이 접착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환기장치나 이런 거 다 돼 있습니다. 놀라운 건축가, 개미. 거미도 놀라운 건축가죠. 멋진
집을 어, 지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하마들이 많아서 하마를 정말 원 없이 봤습니다. 이 서수란가 국립공원에서. 그리고 악어가 많았는데 이 악어는 위에 이게 절반이 없어요. 아마 싸우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마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힘이 세고. 하마랑 싸웠거나 아니면은 악어끼리 싸웠거나. 너무 안타까워 사진을 찍었고요. 이 동물의 세계 이 악어는 저는 천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악어도 어, 천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폭포로 갔습니다. 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입니다. 이과수 폭포도 멋있고, 뭐 카이츠어 폴, 그 남미의 북쪽에 있는 가야나에 있는 그것도 너무 멋있는데 저는 이 빅토리아 폭포가 최고입니다. 이 정말 이 굉음과 여기 이제 어, 잠비아에서 짐바브웨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걸으면 약 온몸이 이 포말로 쫙 젖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치 이렇게 세례받는다 그럴까요? 이렇게 정화된다, 물로 정화된다 이런 느낌. 굉장한 쾌감을 줍니다. 소리도 막 어마어마하고 이게 떨어져서 포말이 뭐 거의 꼭대기에 올라오거든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 빅토리아 폭포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짐바브웨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짐바브웨는 이런 석조 유적이 한 200, 한 300군데 넘게 있거든요. 과거에 남아프리카 제국인 이 제국이 이제 세운 석조 건축인데요. 이거는 옹벽입니다, 옹벽. 옹벽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수놓듯이 돌을 쌌다는 거.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예. 이 원래 있던 큰 돌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약간 정말 수공의 명품 옹벽이죠. 콘크리트나 이런 걸 쌓지 않고 돌로 이렇게 쌓은 거의 직벽인데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됐다. 요거는 이제 그레이트 짐바브웨라고 하는 석조 유적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커다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도 왕비가 살던 집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안에 커다란 나무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또 무슨 재단도 있고 재밌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예,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축소판인 마다가스카르에 갔는데 이게 안타나나리보입니다.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주변에 이제 왕실 유적지도 보고 남쪽으로 쭉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서 이동해서 산속에 있는 이제 마을을 이제 전통 마을을 보러 이제 갔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가다가 막 가방도 뺐고 가방을 뺏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팁을 받는 버스에 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버스를 못 타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이제, 어, 요, 전통마을에 가까운 도시에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를 만나서 그 가이드와 함께 이제 1박 2일을 걸어서 이제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교통수단이 너무 없으니까 이 트럭이 하나 오니까 서로 타려고 막, 난리죠. 탄 분은 이제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있고, 못탄 사람은 이제 안타까워서 막 매달리고, 올라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참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가이드 집에 사람 자고, 이렇게 이제 1박 2일 걸어서 키두두 마을을 갔는데요. 여기 이제, 남쪽에 있는 약간 목공의 기술이 있는 장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집도 멋있고, 이 벽이 다 목공예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창문, 문,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환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제 가이드는 저를 이제 내팽개치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고 자기는 여기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이 마을이 특이한 건 이 크지 않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축구장은 청소년들의
그 협동심, 체력 단련, 어, 이,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신 단련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축구장을 만들었다고. 아, 참 대단했고요. 축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또 밥 지으면서 나와서 응원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이제 시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목수고, 요거 이제, 제자인데요. 현장에서 교육합니다. 이 목조주택을 보수하는 현장인데, 예, 직접 집을 예, 고치면서, 직접 지어보면서 배우는 거죠. 네, 저도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목조주택 그 집짓기 수업을 합니다. 아, 이걸 이제 직접 해보면 학생들이 훨씬 더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배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어해도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웠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예, 이제 건축이 뭔지 좀 감이 잡힌다. 아, 그 자기 적성이 뭔지도 탐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역시 현장에서 배우는 게 이제 가장 큰 배움이죠. 저녁에 이제 추장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소고기 숲 그를 이제 대접받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여행 중에 술 잘 안 마시는데 예, 럼주를 이렇게 생수병에 하나 주셔가지고 그럼 한 잔만 먹겠습니다. 그러고서 먹다가 아 너무 맛있고 이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여기 지상 천국인 거예요. 네, 이 마을의 역사도 들었습니다. 150년 전에 한 부부가 여기에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지금 25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자살한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이혼한 부부가 없다. 네, 정말 자랑이 많으셨는데 이 추장님이 한 가지 좀 조사님께 좀 죄송한 거는 아들 일곱, 딸 일곱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는 다 해서 6명밖에 못 낳았다. 정말 먼 나라 얘기인데요. 아, 이렇게 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날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병을 다 맞았습니다. 소고기 수프도 너무 맛있고요. 이 제부라고 하는 검은 소의 소고기 수프인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아들이 한 병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그만 마시겠다 그랬더니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 2병을 다 마셨거든요. 만취해가지고 그날 이제 숙소가 없어서 빈 교회 맨바닥에 잤는데 새벽에 이제 깼습니다. 깨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와, 그 수많은 별이 하늘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제가 본 별 중에 가장 많은 별을 봤습니다. 그런데 몸이 가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긁다 보니까 온몸이 이제 그 벌레에 물린 거를 알게 됐습니다. 한 2주간 그 뒤로 그 벌레 물린 것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역시 엄청난 큰 복이 오면 또 큰 어려움도 온다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결혼식에 초대받아가지고 또 맥주 한 병에 이런 또 음식도 먹었고요. 네, 제가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입술이 터지고 이렇게 또 마을 행사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리셔스로 날아갔습니다. 모리셔스로 날아가서 모리셔스가 이제 신혼여행 많이 가죠. 바다 경치가 너무 멋있고 근데 제가 인상에 남는 거는 이 바로 르몬산입니다. 바이산인데요. 모리셔스는 최초의 계약 노예제가 생긴 곳이에요. 노예가 스스로 계약을 하고 자기가 노예가 되기로 네, 약속을 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계약 노예제를 한 사람들이 뭐 돈도 많이 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을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켜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씩 둘씩 이 르몬산도 도망쳐가지고 이 주변에 살았습니다. 동굴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예들이 너무 많이 도망가니까 이제 군대가 이걸 잡으러 왔습니다. 결국은 위에까지 쫓겨가지고 이 반대편은 바로 바다입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예. 구속보다는 죽음이 자유다. 예. 자유를 향해서 슬픈 이야기를 요 꼭대기에서 들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렇게 또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모잠비크를 갔는데요.
저는 이 모잠비크 섬을 보고 싶었어요.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포르투갈이 개발한 도시인데, 어, 이제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 성할 때니까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석정원축을 맛있게 지어놨는데 어느 순간 육상 교통이 발달하니까 여기가 순식간에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의 전성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게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죠. 그래서 이 건축이 너무 멋있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어디나 바다 쪽의 경관이 보이는 그런 시원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거는 바로 이 돛배 여행입니다. 아무 동력이 없이 이 돈만을 가지고 이제 배를 이렇게 모는 형제 운전수를 만나가지고 이 배를 타고 여러 섬을 다녔습니다. 그 형제가 사는 집도 다니고 특한 걸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큰 조개, 소라, 또, 예, 또 음식도 여러 가지 즐겼고요. 뭐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이 돛배를 타고 섬을 다니는 게 너무나 정말 환상에서의 하루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아공에 있는 이제 줄루랜드라고 하는 줄루족이 살던 마을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 나무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지프로 세 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집을 만들었는데 여기 제일 큰 게 이제 그 왕이 사는 집이고요. 중앙에 커다란 이제 연병장 같은 마당이 있고 이런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루족이 영국과 맞서서 싸워서 지면은 이 마을을 이제 통째로 불지릅니다. 나무고 집이니까 너무너무 잘 타죠. 지금은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이렇게 전시 단지처럼 만들어 놓은 유적이 있어서 가봤는데요. 똑같이 문은 닫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크고 쾌적해요. 장식도 많고.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이 전루족 주거지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남아공 이제 남쪽에는 이 드라켄스버그 산이라고 해서 어, 정말 높고 긴 그런 산맥인데요. 이게 다 바위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직도 그 샨족이라는 부시맨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긴 그 암벽화 이런 것들이 요소에서 남아있는데 뭐 2만 년 된 것도 있고 최근에 그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여기 올라가서 이제 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그 앞에 산을 바라보다 보면서 심호흡하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너무 고요하고 평화롭고 네, 자유롭고 여기 뭐 높은 독수리가 날아다니고 네, 커다란 또 그 짐승들도 있고 이런데 이곳에서 사는 샨족이 이 절대로 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를 즐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왜 안 내려오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다.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샤니 패스를 이제 건너서 이게 드랍켄스버그 이제 산맥을 넘는 고개죠. 그래서 레소토로 이제 들어갑니다. 레소토는 아마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케이프타운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아주 유럽 도시 같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멋진 도시로 뽑힌 적도 있어요. 관광도시 1등으로 뽑힌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이 좋고 자연도 좋습니다. 테이블 마운틴, 희망봉, 네, 너무너무 많고 특히 이제 어, 그 아프리카 흑인 해방 운동이 일어난 그런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가죠. 여기 법원 앞에 있는 이 나무 의자, 논 화이트 올리, 백인 아닌 사람만 앉아라. 이 옆에는 화이트 올리가 있어요. 백인만 앉아라. 네. 뭐 화이트 펄스는 누구다. 그다음에 칼라드 펄스는 누구다. 네, 이것까지 다 정의해 놓고 완벽하게 분리주의를 했습니다. 거주지까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피부 색깔이 다르면 따로 살아야 됐어요. 아파르테이드 해가지고 분리주의
완벽하게 분리해서 차별하고, 예, 그러던 그 오랜 역사를 이제 무슨 사람이 바로 만델라죠. 제가 이제 케이프타운 간 것도 이 만델라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건데,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첫 번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말 인류 해방에 기여한 커다란 인물이죠. 예, 만델라의 족적을 케이프타운은 여기저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케이프타운에서 머물렀던 이제 숙소입니다. 제가 이제 숙소를 별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곳에서 이렇게 자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 도시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데서 자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북을 찾다가 이 숙소는 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쓰던 방을 그대로 꾸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작가의 방을 골랐는데요. 이 작가가 쓰던 이 타이프라이터, 책상, 그다음에 뭐 책, 뒤에는 뭐 음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작가가 어떤 곳에 살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나도 좀 글을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키우고 있던 때라 이 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서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요 앉아서 책도 보고 답사기도 쓰고 이러면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제가 작가가 된 것처럼. 네, 여행은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은 제 인생 여행입니다. 아프리카 8번을 갔는데요. 모든 여행이 좋았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뭔가 힘들고 위험한 것도 있는데 저한테 주는 보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가장 큰 보상이 행복한 네, 여행, 행복한 일상. 하루하루가 재밌고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지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아프리카에서 한 달 여행을 하면 모든 정말 몸과 마음의 때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걸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 별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만 남게 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이런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행이 주는 저는 큰 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행과 같은 그런 여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구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갈림길에 있을 때 여행을 떠납니다. 가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여행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과 깊숙한 대화를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또 좋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일상에 지치면 무조건 여행을 떠납니다. 리프레시하는 방법, 다시 기운을 얻는 방법. 네, 제일 좋은 게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프리카 여행 저희가 좀, 네,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예, 뭐, 다른 대륙들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궁금한 내용이나 또 아프리카 여행을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뭐, 어떤 수통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통해서라도 연락을 주시고요. 네,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저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네,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요즘 잘 몰랐는데 뭐 알림 설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저와 연결돼서 좋은 여행을 매개로 좋은 소통이 앞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